지금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자력의 의지와 무진한 힘을 보여준 강원도 종신 창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차넘치고 그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 배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요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강원도 정신을 따라 배워 자력번영의 전성을 일으켜 나가자면 그 진수를 다시금 깊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복 기자가 인민경제대학 교원들을 만나 강원도 정신의 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원도 인민들이 투쟁 정신, 투쟁 기풍, 투쟁 본때는 조선 노동당의 자존, 자립 사상의 철저한 구현이고 그럴 줄 모르는 조선 사람 특유의 기질과 강인성의 뚜렷한 발현입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강원도 인민들이 발휘한 견실한 애국 충의심과 개척 정신, 강인한 성격과 기질을 위대한 강원도 정신으로 높이 내세워주시면서 강원도 사람들이 투쟁 기풍을 온 나라가 따라 배울 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강원도 정신의 핵은 우선 당 정책은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상 관점입니다. 강원도 인민들이 정신세계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 정책을 가지고 조울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소하고 방대한 가업이라고 해도 그것이 당이 바란다면 무조건 현실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투철한 사상적 각오와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 목숨 소수 없이 내려는 이런 혁명적인 자세, 바로 이것이 강원도 인민들이 정신도덕적 풍모입니다. 당정책 관철에서는 물러설 권리가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만 있다는 순관 자각과 결사의 투쟁 정신을 지닌 강원도 인민들이기에 그들은 당 앞에 교리한 6개의 발전소 건설을 끝내고 당 중앙에 승리의 보고, 완공의 보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신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당 결정에 쪼아박은 하나하나의 조항들을 과연 어떻게 끝까지 집행해야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신의 핵은 또한 당 정책을 관철하게 한 사업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으며 자기가 살아나갈 길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력갱생의 기념비로 솟아오른 해양군민발전소 언제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강원도 인민들이야말로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고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들어지고 나갈 때 못 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당 정책의 생활력을 자신들의 견실한 애국충의심과 완강한 노력으로 실증해가는 우리 시대의 개척정신의 소유자 전형들이라고 정말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자력갱생, 바로 이것이 강원도 인민들의 체질화된 투쟁 기풍입니다. 강원도는 다른 도들에 비해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공업토대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도 많고 권리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자력갱생의 체론자들인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자기 단위를 당 정책 관철의 본보기 단위로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원도 사람들이기에 평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발한 창의고안도 나오고 또 새로운 건설 공법들을 창조할 수 있었고 윤전기제를 이용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원재개동을 짧은 기간에 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민들의 투쟁은 누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면 불리한 조건에서도 능히 자기 지역을 행복한 무릉도원으로 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아무리 어려운 길도 주저앉지 않고 꿋꿋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만 하는 강인한 성격과 기질을 소유한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처럼
자륙의 제부 장조의 기념비들을 연이어 일도 세울 때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대로 모든 지역의 자립적 발전 토대는 강화되고 국가 지능의 상승 국면은 더욱더 활기차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 시대 건설 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 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연구 토론회가 27일에 진행됐습니다. 사회과학원 원장 태형철 동지, 과학교육부문, 당간부 양성기관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는 주체적 건축 사상을 심화 발전시키시어 새로운 건설 혁명의 대강을 마련해 주신 건축의 영재이시라는 데 대해서 해설하면서 주체 건축의 자랑스러운 페이지들을 줄기차게 써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 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천리희안의 선견 지명과 연도의 혁명성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는 현대 건축 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펼쳐가시는 건설의 거장이시라는 데 대해서 논술하면서 주체 건축의 대걸작들을 일도 세우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자력부강 자력본영하는 내조국의 역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해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창조적 적극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서 당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함경남도 인민들의 투쟁 기세가 더욱 거저되고 있는 속에 개건 현대화된 함흥 연결 농기계 공장이 준공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농기계 발전 전략에 입각해서 함흥 연결 농기계 공장의 개건 현대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공사가 높은 질적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조직 중지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전개했습니다. 농업 전선의 병기창을 튼튼히 다져갈 일념 안고 공장의 노동계급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수직 가공 중심반, 크랑크 프레스, 무인 운반차를 비롯한 각종 기계 설비들의 조립과 설치를 책임적으로 했으며 생산 정상화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준공식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정남 동지, 버이민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동지, 버와 함흥시의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훌륭히 개건 현대화된 함흥 연결 농기계 공장의 완공은 나라의 농기계 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충성과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서 당제 9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결의에 넘쳐섰습니다. 당의 축산 정책을 받들고 라선시에서 돼지공장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정축허동과 비육허동들, 고기 가공장, 과학기술 보급실, 문화선전실 등이 꾸려지고 배풍기, 고기절단기, 분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그전에 갖춘 공장이 일도섬으로써 많은 고기를 생산해서 시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선 돼지공장 준공식에는 라선 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지고 기술 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고기와 가공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웅디한 농촌 건설 구상에 따라 함경북도의 농촌들이 사회주의 선종 마을들이 연이어 서산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수려하고 황홀한 수림미로 이채로운 자연 절경을 펼친 소나졸승 칠보산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명천군 황곡농장에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함경북도구 명천군이라 하면 아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5대 명산 중에 하나인 칠보산부터 먼저 떠오를 겁니다. 바로 여기 그 칠보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명천군 황곡농장에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직관해주는 새 마을들의 아름다운 풍경은 가까운 앞날이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문화적인 미상촌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한 당중앙의 드침없는 의지와 유라와 같은 사랑의 결정지입니다. 경치선 칠보산을 끼고 있는 황곡농장에 첫 싹을 박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희한한 살림집들이 일도선 것을 보니 정말 건설자가 된 공지와 자부심이 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군이 자체로 생산한 마강건재를 가지고 건설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새집을 받아안고 기자와 만난 군건설요단의 일꾼은 당의 농촌건설 정책 관철에 분기에 나선 건설자들이 시공의 질적 수준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내밀어 아담한 문화주택들을 손색 없이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행복과 문명의 절정에 올려 세워주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건강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축하 공연과 흥겨운 농업무가 펼쳐져 농장마을이 흥성이는 가운데 일꾼들이 새집의 주인들을 찾아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듯 훌륭하고 이런 궁궐 같은 새집들이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새집들을 받아하는 우리 형제들. 농업근로자들은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이 돼서 고향 마을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낙원으로 보다 아름답게 꾸리려 정보당 수확권을 높이기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서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당과 국가의 운동에 보답해갈 요리에 넘쳐섰습니다. 한편 부룡군 형제 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중산간지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성과 다양성이 구현된 살림집들로 선종을 이룬 새마을들은 노동당의 현명한 용도 위에서 한 해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희한한 전변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룡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농촌 살림집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멋쟁이 새집들로 일도 세우기 위해 시공의 전문화 실현과 기능공 역량 강화, 자재 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선진적인 공법과 경험을 공유 일반화해서 농촌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일도 세웠습니다. 함경북도와 부룡군의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을 이어서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묘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 경사로 농장마을이 들썩이는 속에 일꾼들이 행복의 버금자리에 새 주소를 정한 농업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분모된 농촌 살림집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친구는 오보이를 모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는 고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고 더 좋은 내일에 대한 신심과 확신이 어려졌습니다. 오랑군 삼양농장 농업근로자들도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희한하게 서산한 선경마을은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중요한 국책으로 제시하시고 농업근로자들이 세계적 숙망과 이상을 현실로 곱히워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라와 같은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거대한 교실입니다. 함경북도와 오랑군의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을 위해서 살림집 유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유일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흥겨운 칭찬이 펼쳐지고 농장마을은 나날이 흥해가는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전 세대들처럼 우리 당을 알곡중산의 자랑찬 성과로 받들어가는 참된 농촌혁명가, 애국적인 근로자가 될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정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교육토대 강화와 교육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속에 평양시 랑난구역이 통합평술학교로 새로 건설된 전진고급중학교가 준공됐습니다. 연 건축 면적이 19,306평방미터인 학교에는 유치원, 수학반, 저급반, 고급반에 따르는 교실과 실험 실습실, 야외 학습터, 다기능홀 등이 현대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고 교육 설비와 체육 기재들, 교구 비품들이 끝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준공식이 27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기수 김수길 동지, 시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학교 교직원들이 여기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평양시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교육사업을 제1회 국사로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우선권을 부여하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교육중시 사상과 숭고한 후대간에 떠받들려서 학교가 훌륭히 일도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랑난구역 전진동지구의 유치원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평솔학교를 본보기로 건설하도록 하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교의 외부 형성안과 배치 계획안, 실내 형성안들을 몸소 지도해 주시었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서 나라의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결실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이루어내며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당제 9차 대회를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학교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설된 통합병설학교는 소학반과 초급반, 고급반은 물론이고 유치원 4개 교정을 다 포함한 학교로서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전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육의 연속성을 실현할 수 있는 병설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통합병설학교의 특성에 맞게 유치원으로부터 고급반에 이르기까지 교수 관리와 학교 관리를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조직 진행할 수 있는 통합교육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교육사업을 제1위 극사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4년 7월에는 운동장에 관람석을 배치할 때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실내 체육관 내부 형성안도 다기능화된 체육관을 꾸리도록 건설 역량과 자재 보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이끌어주세요. 통합병설학교는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에 훌륭하게 일도석이 되었습니다. 후대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최대의 공력을 기울이는 어머니당의 요라의 사랑에 떠받들려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천성과 소질에 따라 연속 교육과 실천 실기 교육을 원만히 줄 수 있는 현대적인 학교가 건설된 곳은 나라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서 귀중한 미천으로 됩니다. 제9차 전국 묘명 뒤에치기 운동 율성자 회의가 26일과 27일 묘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관계부문, 묘명 일꾼들, 누에치기 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묘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각급 묘명 조직들이 대중의 요리를 거저시켜서 누에치기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각진 묘명원들이 누에치기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묘명 조직들 사이에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이 활기있게 전개돼서 지난 10여 년간 전 동맹적으로 수천 톤의 고치를 생산했으며 많은 다수학자들이 배출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누에치기 운동을 보다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나가는 데서 묘성동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묘명일꾼들과 묘명원들이 당 제9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사상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누에치기 운동에서 대중의 애국적 요리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초입식으로 벌리며 서로 덮고 이끄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새 기록 새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한 가지라도 찾아할 때 우리 조국의 부강 번영은 앞당겨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회의 기간 누에치기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에 대한 실무 강습과 누에치기 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한 전시회, 발표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날씨의 특징은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것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3.8도로서 평년보다 매우 높았는데 이로해서 겨울철이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푸근한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비 내린 상태를 보면 25일과 27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서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졌는데 이것은 11월 하순의 평년 강수량과 거의 맞먹는 양이었습니다. 앞으로 12월 5일까지 기온 변화가 심하겠으며 중부와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날들에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4도였습니다. 오늘 밤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라선시, 강원도,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자강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고 옹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운율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다가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요.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요.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오후와 밤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다가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개인 후 대체로 흐리요.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다가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개인 후 대체로 흐리요.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다가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저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요.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저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요.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함경북도 대부분 해상과 조선 서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경성군으로부터 라선시까지의 요난지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겠습니다.
황해남도 과일군으로부터 평안북도 종주시까지의 요난수역과 황해남도 엉진군으로부터 요난군까지의 요난수역을 제외한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 2m 정도로 함경북도의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평안남도 문덕군으로부터 평안북도 종주시까지의 요난수역을 제외한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밤부터 북소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0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중부와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3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30일 밤과 12월 1일 사이에는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2월 1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일과 3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4일과 5일 사이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평년보다 높고 2일부터 4일까지 평년보다 낮아져 날씨는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5일에는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